일본을 뒤흔든 충격적인 고백. 도쿄 최고 병원 소아심장외과 전문의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변화. 12년간 쌓아온 편견이 한 아이의 웃음으로 무너진 순간, 그리고 한글이 가져다준 기적 같은 이야기. 오늘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야세 미도리 의사가 직접 들려주는 감동의 실화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세 미도리라고 합니다. 도쿄 최대 종합병원인 게이오 대학병원 소아심장외과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12년간 최고의 의료진이 되기 위해 달려왔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최신 의학 논문을 읽고 수술 준비를 하고 완벽한 치료를 위해 모든 걸 바쳐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환자보다 우선순위에 둔 게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오전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환자 차트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는데 문득 8살 하나의 병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였죠. 복잡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평소보다 조용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였습니다. 보통 수술 전 아이들은 불안해하거나 침울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을 때 하나는 침대에 다리를 포갠 채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넓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병실 안쪽으로 들어가자 환한 미소를 짓는 의료진들이 보였죠. 화면 아래쪽으로는 한국어 자막이 차례차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대형 병원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병원 내부가 정말 화려하고 시설도 최신식으로 보였습니다. 하나가 화면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이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병원 너무 예뻐요. 여기 사람들도 다 웃고 있고요. 저도 꼭 여기 가고 싶어요. 순간 가슴 한켠이 뜨끔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하나야, 그런 곳보다 우리 병원이 훨씬 좋아. 한국은 아직 의학 선진국이 아니거든. 우리가 훨씬 앞서 있어. 저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거였어요. 하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마음을 찔렀거든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후회가 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옆에서 간호사 사토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한 베테랑 간호사였죠. 환자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사토가 말하길 요즘 한국 의료기술은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성형수술 받으러 갔다 와서 만족해했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죠.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친절했다고 극찬했다는 거예요. 저는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마치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심장외과만큼은 우리가 더 앞서 있다고, 수술 성공률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 그럴까? 아버지가 늘 말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걸까? 아니, 어쩌면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불안해졌어요. 병실을 나서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한국 기업과의 계약에서 사기를 당해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뻔했다고, 그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하시던 아버지의 상처받은 모습이요. 그런 편견이 제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하나의 반응을 보니 뭔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의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였어요.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게 제 변함없는 원칙이었죠.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가 한자가 섞인 일본어를 제대로 읽지 못했거든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붙은 심장외과라고 쓰인 간단한 한자 안내문도 읽지 못했어요. 처음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알고 보니 하나가 학습장애 중에서도 난독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서도 읽기를 많이 어려워해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어머니가 털어놓으셨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은 술술 읽어내는 글을 하나만 유독 힘들어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아 환자 중에는 종종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수술 설명서와 동의서였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해야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줄일 수 있고
회복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거든요.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하나 어머니가 집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그림으로 된 학습 카드, 큰 글씨로 된 책, 심지어 하나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까지 가져오셨죠. 하지만 하나는 여전히 읽기를 싫어했습니다. 글자만 보면 고개를 돌리고 어렵다고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글을 못 읽으면 학교에서 뒤처질까봐, 친구들한테 놀림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밤잠을 설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똑똑한 아이인 게 분명한데 글자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사흘 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었죠. 유명한 이솝 우화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가 소리내어 읽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보다 훨씬 빨라. 하나가 또박또박 읽고 있었어요. 한글 자막을 보면서 정확하게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간단한 일본어도 읽지 못하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유창하게 읽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즐거워하는 표정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똑같이 놀라셨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잘 읽는데 왜 한자는 못 읽는지, 같은 아시아 문자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의아해하셨죠.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때 사토 간호사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라서 보이는 대로, 소리대로 읽을 수 있거든요. 한자처럼 복잡한 뜻을 외울 필요가 없어서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훨씬 접근하기 쉬워요. 제 조카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멍하니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사토의 말이 정말일까요? 한글이 우리 문자보다 배우기 쉽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뭔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의 환한 표정을 보니 부정할 수도 없었죠.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읽기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나의 변화는 정말 눈에 띄게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간단한 문장을 써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따로따로 써서 어색했지만 점점 완전한 단어를 만들어냈죠.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가 작은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저에게 건넸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한글이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죠. 얼마나 집중해서 썼는지 종이가 좀 찢어진 부분도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제가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글자 읽기를 완전히 포기했던 아이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기특하다고, 이런 예쁜 글도 쓸 줄 안다고 연신 칭찬해 주셨어요. 다음 날 하나는 저에게도 편지를 써왔어요. 핑크색 편지지에 또박또박 적힌 한글이었습니다. 색연필로 예쁘게 꾸며서 그림도 그려놨더군요. 하트 모양과 꽃 그림이 글자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었어요. 미도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예요. 선생님이 저를 치료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은 최고예요. 제가 뜻은 완전히 알 수 없었지만 소리내어 천천히 읽어봤어요. 발음이 틀려도 하나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읽었다고, 선생님도 한글 잘한다고 신이 나서 칭찬해줬어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병동 간호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글자를 무서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글을 써서 마음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다른 환자 아이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작은 선생님이 된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어요. 사토 간호사가 정말 감동스럽다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소통의 힘이라고, 언어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마음을 연결하는 거라고 설명해줬습니다. 하나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찾은 거라고,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치료가 어디 있겠냐고 덧붙였어요.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하나가 한글 덕분에 이렇게 밝아지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우리 문자가 아닌 다른 나라 문자로 아이가 희망을 찾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의사로서는 환자가 좋아지는 게 최우선인데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병실에서 나와 혼자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걸로 아이가 정말 좋아지면 인정해야 하나. 제 마음속 갈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동료 의사 다나카가 복도에서 저를 마주쳤어요.
무슨 고민이냐고 표정이 너무 심각하다고 물어봤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털어놨더니 다나카가 웃으며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미도리, 우리는 의사야. 환자가 좋아지는 게 최우선이지. 개인적인 자존심은 나중 문제 아닐까? 내 고집 때문에 아이가 다시 침울해져도 괜찮겠어. 다나카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의사로서 환자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편견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이성으로는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매년 가을에 열리는 아시아 소아심장학회가 도쿄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제가 매년 빼놓지 않고 참석하는 중요한 학회였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특별했어요.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예년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발표 세션에서도 한국 병원들의 임상 사례가 자주 언급됐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분위기가 예전과 확실히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기조연설에서는 아시아 의료계의 협력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의료기술 교류의 중요성, 환자 중심의 치료법 개발 등 인상 깊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집중해서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조연설이 끝난 후 리셉션장에서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어요. 정장도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걸음걸이에서도 자신감이 느껴졌죠. 양손으로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면서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외과 정태윤이라고 아까 발표 정말 잘 들었다고 인사했어요. 명함을 자세히 보니 서울대 의대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저와 정확히 같은 소아심장외과 전문의였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상당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의도적으로 견제하는 말투로 대답했죠. 아야세 미도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런 국제학회에 많이 참석하시는군요. 예전과는 정말 다르네요. 제 톤이 좀 냉랭했어요. 무의식적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태윤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한 태도로 응답했어요. 저희도 정말 배울 게 많아서요. 특히 일본의 정밀한 수술 기법과 체계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죠. 이런 자리에서 많이 배우고 가려고 합니다. 정태윤의 겸손한 태도였지만 저는 계속 견제했어요. 왠지 모르게 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마치 어떤 자존심 싸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의학은 문화나 감정보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하죠. 임상 결과와 생존율, 합병증 발생률이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홍보를 잘해도 실제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좀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태윤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최근 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윤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수술 성공률, 환자 만족도, 평균 회복 기간, 재수술률, 합병증 발생률 등의 상세한 통계가 깔끔한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치들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우리 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부 지표는 더 우수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상당하네요. 특히 복잡 기형 수술 성공률이 98%라니 이건 정말 제가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전문가로서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정태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럼 직접 한번 보시죠. 서울로 초대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일본 환자분도 여러 명 계시거든요. 직접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다나카가 저를 슬쩍 쳤습니다. 미도리, 자존심 부리지 말고 진짜 환자를 생각해봐. 하나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새로운 치료법이나 접근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한국 의료기술이 그 정도까지 발전했을까요? 그리고 하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동안의 편견과 자존심이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하나와 어머니도 함께였어요. 의료 관광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거였죠.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정말 한국 의료진이 하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과장된 홍보에 불과한 건 아닐까?
하나가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미도리 선생님, 정말 떨려요. 여기서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한글도 더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떨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을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를 위해서라면 제 개인적인 편견을 버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정태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야세 미도리 선생님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피켓까지 들고 있었죠.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게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정태윤의 인사는 정말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계속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죠. 교통체계도 잘 갖춰져 있었고 도시 전체가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한강을 건널 때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강 양쪽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하나가 창밖을 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화려했거든요.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하나의 순수한 감탄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첫인상은 빠르다였어요. 접수부터 진료 예약까지 모든 과정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QR코드로 간단하게 체크인하고 태블릿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도 즉시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었어요.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키오스크에서 한글로 자기 이름을 입력하고 있었는데 일본어로 쓸 때보다 훨씬 쉽게 따라 하더군요. 심지어 틀린 글자가 있으면 화면에서 즉시 수정 방법을 알려주었죠. 너무 신기하다고 연신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쉬워요. 일본어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간호사들의 친절함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를 보자마자 한글로 된 예쁜 그림책을 가져다 주면서 함께 읽어주었어요. 발음도 천천히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계속 격려해 주었죠. 아이가 틀려도 절대 지적하지 않고 칭찬부터 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하나 어머니가 정말 감탄했습니다. 여기 간호사들은 참 친절하네요. 일본에서는 이렇게까지 개별적으로 신경 써주지 않는데 정말 놀라워요. 저도 완전히 동감이었어요.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정말 철저했죠. 아이 하나하나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완전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어떤 자존심 같은 게 저를 막고 있었거든요. 정태윤이 병원 곳곳을 정말 자세히 안내하며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민주주의 정신의 산물이에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됐죠. 특히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훨씬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진 문자예요. 정태윤의 설명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감정과 이성이 동시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과연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틀렸던 걸까요? 이제 정말 직면해야 할 시간인 것 같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하나는 병원 내 아동학습실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들과 함께 한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아이들은 금세 친해졌죠. 언어는 달라도 아이들만의 순수한 소통 방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하나에게 예쁜 색연필을 건네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 언니, 이제 자기 이름을 예쁘게 써볼까요? 천천히 해도 돼요. 하나는 조심스럽게 색연필을 받아들고는 혀를 살짝 내밀며 집중해서 종이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평소보다 훨씬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하나가 자신이 쓴 글자를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국 아이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와, 정말 잘했어요. 완전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말도 정말 잘해요. 저희보다 더 예쁘게 써요. 하나 언니 정말 똑똑해요. 아이들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칭찬에 하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정말 먹먹해졌어요.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의 표정이었거든요. 자신감에 찬 미소, 성취감으로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점심시간에 하나가 한글로 된 정말 두꺼운 동화책을 양손으로 들고 왔습니다. 책 제목도 한글로 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예쁜 사파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선생님,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생전 처음으로 끝까지 다 읽었어요.
하나가 정말 신이 나서 말했어요. 책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니. 정말이냐고 물어보니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토끼가 왜 자만했는지, 거북이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거북이가 이겼는지 다 완벽하게 알겠어요. 진짜 재미있어요. 이해했어라는 말을 하는 하나를 보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글자를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어서,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얼마나 속상하고 외로웠을까요? 하나는 이제 다른 한국 아이들과 완전히 어울려서 함께 책을 읽고 내용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의견도 당당하게 말하고 다른 아이들 이야기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었죠. 마치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나라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또다시 속으면 안 돼.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현실은 아버지 말씀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 하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었거든요. 과거의 아픈 편견과 현재의 따뜻한 감동 사이에서 저는 정말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태윤이 조용히 다가와서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기 좋네요. 언어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때로는 높은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나의 환한 웃음과 행복한 모습이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정태윤을 따로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병원 옥상에 있는 작은 정원에서 정태윤을 만났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죠. 아침 햇살이 한강을 은빛으로 비추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활기차게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잠시 망설였어요. 평생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온 자존심과 편견을 이렇게 쉽게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나의 환한 웃는 얼굴을 떠올리니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솔직해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정태윤 선생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당신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지했던 거였어요. 정태윤이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을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인정합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는걸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어요.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문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의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인정했어요. 정태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둘 의사 맞죠? 환자가 좋아지는 게 언제나 최우선이라고 배웠잖아요. 국경도, 과거의 아픈 기억도, 개인적인 자존심도 모두 환자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하나를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배웠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태윤이 정말 따뜻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맞습니다. 우린 모두 환자의 편이니까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니까요.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죠. 제가 정태윤의 따뜻한 손을 정말 꽉 맞잡았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정말 후련해졌어요. 오랫동안 저를 무겁게 짓눌러왔던 편견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오후에는 하나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 갔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하나가 안내판에 적힌 한글을 정말 또박또박 읽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 누구나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임금님이에요. 하나가 정말 신이 나서 저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글자 자체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역사까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세종대왕 동상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글자를 만든다는 게 결국 사람을 살린다는 거였군요.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희망 자체를 만든 거였네요. 그제서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통의 도구, 배움의 소중한 기회,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달이라는 거요. 하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열쇠였던 거죠. 도쿄로 돌아온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가장 큰 회의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원장을 비롯해 주요 과장들,
그리고 간호부장까지 모두 참석한 정말 중요한 자리였죠. 소아 환자들을 위한 한글 기반 보조 학습 자료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병원 최초의 시도가 될 것입니다. 제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동료 의사들이 서로 당황한 듯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웅성거렸습니다. 미도리, 한글을 우리나라 병원에서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네, 난독증이나 각종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실제로 놀라운 효과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몇몇 선배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시간 낭비라고, 예산 낭비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하나를 비롯해서 총 5명의 아이들에게 한글 학습을 체계적으로 적용해봤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읽기를 완전히 포기했던 아이들이 다시 글자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나하나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기적이 되었어요. 7살 유타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예쁘게 쓰며 정말 신이 나서 말했어요. 선생님, 이 글자는 정말 쉬워요. 보이는 대로 소리대로 읽으면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유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였는데 한글을 통해 생전 처음으로 의사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석 달이 지나자 병원 내에서도 완전히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다른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정형외과, 소아과, 재활의학과에서도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다나카가 정말 진심으로 칭찬해줬습니다. 미도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 아이들이 이렇게 밝아지고 자신감을 찾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정말 감동이야. 의사로서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 반년 후 일본 의료계 최고 권위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일본 최초로 한글 치료법을 도입한 혁신적인 의사라면서 특집 기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기자가 카메라를 켜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한글 학습법을 도입하신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잠시 생각한 후 정말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시야와 잊고 있던 의사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진정으로 환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게 무엇인지, 편견 없이 최선의 치료법을 찾는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그날 저녁 하나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꼭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예쁜 색연필로 정성스럽게 쓴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미도리 선생님께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는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어요. 편지도 쓰고 친구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사랑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저 자신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밝은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주 정기적으로 한국의 정태윤 선생님과 화상회의를 하며 새로운 치료법을 함께 연구하고 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의료진 교류도 정말 활발해졌죠. 한글이 저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히 새로운 치료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소중한 초심, 환자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열린 시선, 그리고 편견 없는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 미도리 의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글이 가져다준 기적은 단순한 문자의 힘이 아니라 소통과 이해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